네. 음, 1월 16일, 어, 은 P급수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촉분 판정법까지 했고, P급수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P급수는 뭐 급수인데, 이렇게 특정 형태로 생긴 급수예요. 분수꼴인 거죠. 그래서 n이 뭐 1분의 1, 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 분모에 지수가 붙은 거죠. 그런 특정한 형태의 급수의 경우에는 p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지 그런 형태의 급수는 수렴을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급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네, 이걸 사용해서 좀 더 복잡한 급수들의 수렴 또는 발산을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값을 좀 P 값의 범위를 좀 나눠가면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일단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해요. 왜냐면 네, 그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발산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이 리미트가 급수의 이제 리미트가 0으로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미트 요거 an이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이 0으로 수렴을 해야지 어, 네, 해당 급수는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발산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네. 근데 꼭 수렴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얘가 0이 아니게 되면 무조건 발산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걸 x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걸 an이라고 한다면 지금 p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이 극한은 발산이기 때문에 네. 일단 p는 0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값 중에서 일단 p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p가 1일 때는 그냥 x분의 1 여기서 x분의 1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아니 수렴이 아니라 얘의 극한은 0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 수렴하기 위한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지 또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요 1부터 그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적분을 해서 lnx 돼서 쭉쭉쭉 하면 네 ln 1은 0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을 하거든요. 결국 로그 함수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얘는 p가 1일 때도 발산을 해요. 그리고 p가 0하고 1 사이일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p가 1보다 클 경우도 보고 일단은 똑같이 여기서 이제 적분 판정법을 보는 거죠. p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보면, 네, 네, 이거를 이제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를 쭉쭉 계산을 해보면, 네,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요걸로 묶으면 요거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제외하고 요것도 상수잖아요. 그럼 요거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만 본다면 여기서 이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어, 얘가 이제 0이거나 얘가 0이면은 이제 이거는 1이 되고 0보다 작아야지 요 밑에 있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0에 수렴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해보면 P는 이제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P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수렴을 하게 돼요. 아, 아니죠. P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P가 1이면 발산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일단 여기는 P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렴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P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적분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P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적분이 안 될 거잖아요. 얘는 x분의 1이 lnx로 적분이 돼야지. P가 1이면 이 자체가 적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는 1보다 커야지만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1, 2, 3번 조건을 다 살펴보면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네, 일단 P급수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급수의 합의 추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음, 뭐 어떻게 합의 추정이라는 것은 뭔가 음,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뭔가 급수가 이제 지금 여기서의 조건은 급수 뭐 어떤 급수가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촉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함은 1번은 리미트 그러니까 음, 그 n 플러스 1이 이런 경우 첫 번째 이런 급수인 경우 그러니까 급수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경우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이제 그 0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적분 판정법을 그러니까 지면 이거를 이제 함수의 언어로 바꿨으면 그 함수 fx가 뭐라고 감소함수라고 그러나? 감소함수이면서 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네, 0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 함수는 그냥 특정 x 그러니까 어, 꼭 1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감소 함수여야 된다는 조건은 아니고 요 1이 그냥 특정 n이기만 하면 적분 판정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만 성립을 하면 적분 판정법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일 때 급수해합을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에 뭐 AN이 뭐, 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음, 그러니까
급수에 AN이 뭐 있고, 그 다음, 음, 음, SN도 이제 뭔가 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면은 뭔가 이제 AM만 주어져도 되고, 뭐 만약에 AM만 주어졌을 때, 뭐 이 급수의 합을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S10까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는 그냥 뭐 수기로 더하든지, 그래서 이제 더 하는 거예요.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N이라고 해서 얘가 급수가 이제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이 급수는 어떤 S라는 급수의 합이 어떤 S라는 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S10을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S10을 빼면은 이거는 이제 S10 어, 이후에 이 그 급수의 합일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냥 급수의 나머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를 뭐 R10이라고 해요. 그러면 R10이라는 거는 그냥 총 급수의 합 중에 S10을 뺀 거다. 뺀 나머지다. 그거를 R10이라고 그냥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나머지 개념을 적용을 해서 R10이라는 걸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RN이라는 걸. 그러니까 RN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총 급수의 합 S 마이너스 S n번째까지의 합을 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n 플러스 1번부터 쭉쭉쭉쭉 끝까지 무한대까지 더해야겠죠. 그걸 이제 RN이라고 했을 때 그럼 뭔가 이 RN에 대한 이제 범위를 우리가 뭔가 계산해 낼 수 있으면 그럼 이 급수의 합은 그냥 SN을 그냥 뭐 수기로 구했든 뭐 SN이라는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서 어, 그냥 대입해서 구했든 SN까지는 뭔가 구해놨어요, 값을. 그럼 그 구해놓은 이제 값에다가 플러스 RN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N은 특정한 값으로 나오지 않고 뭐 몇부터 몇, 그러니까 뭐 0.5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 사이다, RN이. 그러면 SN은 그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급수의 합을 추정해 보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아니요, 잘 못 따라왔습니다. 네. 음. SNR.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예제를 보면 요 합의 근사값을 추정하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또 뭐 추가적인 이제 지시를 줘요. 열 번째 칸까지의 합을 이용해서 얘 이제 급수의 합을 추정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그럼 뭐 S10을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얘를 뭐 그냥 얘, 얘가 이제 AN이니까 여기에 1부터 10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쭉쭉 더해도 되고 아니면 요걸 통해서 뭔가 SN이라는 공식을 유추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냥 그 SN 공식 유추한 다음에 10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구해진 값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그냥 저 구해진 S10에 R10을 우리가 구해서 뭔가 구하는 방식은 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알테는 구하는 이제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한 가지를 사용해서 알텐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알텐을 뭔가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알텐이라는 거는 뭐 0.5 뭐 이렇게 계산이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합의 근사값을 우리가 그러니까 얘의 근사값은 0.5 플러스 여기서 주어진 뭐 S10, S10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범위를 이렇게 추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R10을 구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머지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냥 급수의 합의 추정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급수의 경우에는 일단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그런 상황이라면 함수가 어쨌든 감소 함수일 거고 특정 n 이상부터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나머지 값을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먼- 먼저 설명부터 보시면 이제 적분 판정법에 대한 나머지 추정이라고 해서 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이제 어, F가 n 이상에서 이제 연속이고 연속이고 양값이며 감소함수일 때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자는 거죠. 네. 음, 제가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이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F가 감소함수여야 된다. 그리고 fx의 값이 이제 0, 양수 값이어야 된다. 양수. 네. 0, 0 포함되나? 0 포함되겠죠? 이래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그 적분판정법에서 그 조건이었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F가 정확한 그냥 워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F가 1 콤마 무한대. 그 사실 1이 안 돼도 되지만 여기 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F가 특정 n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고 양의 값을 갖는 감소함수. 음, 뭐 따지고 보면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의 값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감소 함수여야 돼요. 그래야지 적분 판정법을 일단 연속인 거는 사실 연속이어야지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유추가 가능할 것 같고 쉽게 그 양의 값을 그러니까 감소 함수여야 되고 양의 값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이런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런 그림을 이제 그렸잖아요. 요런 그림을 이제 그리려면 특정 수 이상에서 감소하는 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적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연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요 함수들의 함수값은 다 양수여야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급수라는 거죠. 이 AN이.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Rn을, 그러니까 나머지의 값을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식부터 그냥 보시면, Rn이라는 것은 이제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이랑, 그러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부터 적분한 값이랑, n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사각형이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럼 SN이 있다고 할 때, 요, 여기까지의 이 사각형은 여기에 뭐, 여기가 뭐 AN일 테고, 여기가 뭐 AN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사각형들의 전체 합 중에 여기까지는 이제 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뺀 나머지 이제 사각형의 합들의 값들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 사각형을 요 n 기준으로 n 플러스 1 기준이라고 할게요. 그 am 플러스 1이라는 이 사각형을 요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그려 넣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똑같은 사각형인 그릴 건데, 그 n 플러스 1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려 넣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요 사각형들의 합을 추정을 해보면,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 값들, 적분을 한 그 값이 이 RN보다는 클 거잖아요. RN이 요 사각형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각형들은 다 이 함수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적분을 한 적분 값은 RN보다는 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RN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요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 놓으면 각각의 사각형들은 요 이 함수값보다 더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1부터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n 플러스 1부터 적분을 한 그 값보다는 Rn이 커지게 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혹시 따라오셨나요? 네, 어, 네. 네, 그- 네, 요 시기, 그, 어, 좀 헷갈렸던 부분은, 네, 어, 조금 쉽게 생각이 됐어요. 요 부분은. 어쨌든, RN이라는 거는 여기까지의 이제 합인 거잖아요. 네. Rn이 근데 RN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RN은, 어, 어, 여기, 아, 맞나? 네. 여기까지 합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보다는, 어, 아, 아니죠. 요거 하나 더는, 요렇게까지보다는 작다. 그냥 요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근데, 거냐면 네,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래프 하나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음, 그러니까 요 사각형들 음, 그러니까 RN이 요 사각형들보다는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사각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요 사각형들의 합이 RN이에요. 그냥 RN 그 자체. 아, 네. 아, 네, 그쵸. 그리고, 그러면은,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 그러면은 요, 요 사각형 자체가 RN인 거고, 네, 요 사각형들의 합 자체가 RN인 거죠. 근데 요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근사치를 구하려고 하니 네네. 요 그래프의 적분값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보다는 뭐 크고, 네네. 이 RN을 이제 그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적분 판정법에서 네, 그때 그 적분 판정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렸던 것처럼 적분 판정법에서 뭔가 이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를 함수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x제곱분의 1. 그 네, x제곱분의 1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를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보니까 얘는 수렴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상적. 네. 그러면 이 급수를
여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A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리자. 그럼 네네. 얘가 A1, A2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은 얘에 대한 이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는데 요걸 함수로 표현했을 때 얘의 적분값이 수렴하니까 당연히 적분값보다 작은 급수의 합은 수렴을 할 거다라고 한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런 급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로 그려놓고 얘는 또 이상적분을 해보니까 발산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딱 찍어 놓고 A1부터 오른쪽으로 그리자라는 거였잖아요. 음, 오른쪽으로 그리면 하게 되면 이 적분하는 값보다 이 급수의 합이 크니까 얘도 발산하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급수의 합도 발산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적분 판정법의 아이디어였는데 네. 그거랑 똑같이 RN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리건 이렇게 그리건 똑같은 RN인데 그리는 방법만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 그러니까 RN이 n 플러스 1부터 an 플러스 2 이렇게 쭉쭉 더하는 거니까 an 플러스 1부터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n 플러스 1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리자. 얘도 RN이고 얘도 얘는 n 플러스 1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리자. 얘도 RN이잖아요. 네. 두 개 다 RN이긴 RN인데 얘 값을 하려면 그러면 이 함수는 똑같으니까 n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거보다는 이 RN이 작을 거고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거보다는 이 RN이 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게 이 식이에요. 어, 더 헷갈리는데요, 지금. 그래. 네, 어,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각형들이 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사각형들 네. 요게 이거 둘 다 RN이라는 거는 이해 가셨나요? 똑같은 RN? 지금 그게 헷갈린 것 같아요. 얘가 RN인 거는 알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얘랑, 사각형이랑 이 네. 사각형이랑 똑같잖아요. 넓이가. 여기는 왜 같은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일단 밑변은 똑같죠. 요게 1이잖아요. 여기가 다 네, 1이에요. 밑변이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1이고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 네, 다 1이거든요. 밑변이 1인 사각형이고 네, 그럼 요 넓이는 요 높이의 값에밖에 의존이 안 돼요. 그냥 네, 요 높이 자체가 이 사각형의 넓이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 높이는 그러니까 얘 높이 자체가 이 높이 자체가 이 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이 높이만 보면 얘 높이는 여기잖아요. 네, 그냥 F 이고 그러니까 얘 넓이는 그냥 Fx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라 n 플러스 1인 거고 얘도 여기가 n 플러스 1이니까 얘 넓이 자체도 n 플러스 1인 거죠. 그냥 n 플러스 1을 딱 찍고 왼쪽으로 그렸냐 n 플러스 1을 딱 찍고 오른쪽으로 그렸냐 차이지 둘 다 넓이는 똑같잖아요. 네, 네,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함수값이 n 플러스 1. 요걸 딱 찍고 이제 오른쪽으로 그렸냐 왼쪽으로 그렸냐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 n 플러스 2의 사각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2의 함수값 딱 찍고 여기서 그냥 요 1만큼 왼쪽으로 그린 다음에 그냥 요 사각형 그리면 돼요. 그 n 플러스 3 찍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요걸 계속 반복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얘는 함수값을 딱 찍고 그냥 오른쪽으로 이거 함수값 음, 찍고 오른쪽으로 그리고 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쭉쭉쭉 그리다 보면 얘의 이 얘의 합이랑 얘의 합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냥 얘도 Rn이고 얘도 Rn이다. 아, 지금 이 사각형들의 합이 똑같아지는 거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네.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어, 그러니까 요 fx랑 이 fx랑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려면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fx는 같은 식이어야 될 거고,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요 하나의 그래프를 어, 동일한 동일한 이제 식을 가지고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뭔가 두 개를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약간 혼동이 왔고 그 두 개가 같으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뭔가 이 그래프가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음,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요거를 보시면 얘는 이제 x제곱 그러니까 급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수가 이렇게 생겼고 얘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냥 n만 x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네. 그러면 요 급수들을 요 그래프에 표현하는 방식이 얘는 지금 요 함수 값들을 딱 찍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난 그렇게 표현 안 할래. 그냥 이 A1이라는 거를 난 그냥 요거 찍고 요렇게 표현할 거야. 네. 요게 나 A1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난 요게 A2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교재는 왼쪽으로 그려놨지만 나는 오른쪽으로 그려 계속 그려가면서 오른쪽으로 그려가면서 이 급수를 표현을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야. 음, 그래도 옳은 표현인 거예요. 결국은 이 사각형들의 합을 다 더해보면 제가 표현한 거랑 교재에서 표현한 거랑 다 더해보면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럼 네. 얘는 이제 근데 만약 네, 이렇게 이거를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릴 거냐, 오른쪽으로 그릴 거냐라고 하면, 네. 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n이 다른 거 아니에요? N이 그러니까, 음, 아니죠. 뭐랄까. N이, N이 다른 건 없죠. 여기서 N은 1이잖아요. 네. 여기서 N은 2잖아요. 네네. 그럼 N1을 기준으로 그럼 A1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럼 난 이렇게 표현을 할래, AN. 이 네. 넓이로.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난 AN이 아니라, 난 A1을 이렇게 표현할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난 A1을 이렇게 표현할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네. A2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 요거 기준으로 사각형을 왼쪽으로 그릴 거냐, 오른쪽으로 그릴 거냐 차이지, n은 똑같은 거죠. 요거 기준으로 그리면은 A1이 되는 거고, 왼쪽으로 그리나 오른쪽으로 그리나. 요거 기준으로 그리면 A2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n은 다 동의를 한 거죠. n이 서로 바뀌지는 않는 거죠. 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거 기억 안 가지? 음, 음, 어떤 부분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지금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네. 못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제가
뭔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네, 근사치 구하는 거기에서. 네, 요렇게 봤을 때, 네, 요 식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만약에 얘를 이제 감안 안 하고, 네, 저희가 Rn 값이 만약에 여기까지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가 있고, 네, 어, 이 적분 값은 여기 밑에 전체 요 빈 공간까지 다 차지하는 요 값일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 씨, 맞나 모르겠네. 어, Rn 값이 근데 지금 첫 번째 가정부터가 틀렸어요. 첫 번째 가정부터 틀렸어요. 지금 네. RN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네네. 이건 RN이 아닌 거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요걸 RN이라고 잡는 게 아니고 아, RN은 요건, 네. 그러니까 Rn은 S에서 SN을 빼는 건데 네. 그러면 그건 결국 AN 플러스 1부터 AN 플러스 2 이렇게 쭉쭉쭉 더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 AN 플러스 2부터 더하게 아, 돼요. 네. 그거는, 네. 네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Rn은 여기서. 네.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더 다시 네. 그러면 Rn이 여기라고 했을 때, 네. 이 Rn 값은 어쨌든 이 그래프의 특정 범위 안에 있다. 이 그래프의 네네네. 특정 범위의 적분값 안에 있다. 특정 이가 되는 거잖아요. 범위 특정 범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n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거보다는 무조건 작다. 네. 네. 그거는 무조건 작고, 그게 요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요 값이 네. 요 여기보다는 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값보다는 크다. 음, 요 사이 적분값으로 근사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식을 보고. 네,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구할 건데 근사치를.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요거를 이제 표현하시면서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요 적분값보다는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요거예요. 요 적분값보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 적분값이라고 여기서 그린 거를 여기서 그려서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각형들이 다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요거만 딱 띄어서 놓고 어떻게 직관적으로 그려서 이해를 할 거냐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음, 그러면 이렇게 적분을 할 거니까 해서 비교를 할 거니까 그러면 요 RN을 요 적분값 그래프 아래에 오게 그려놓는 게 요거를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네네. 그러면 n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보다 RN이 작네? 라고 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니까 그러니까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RN을 그릴 때 요렇게 그리는 것보다 요렇게 그리는 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할 거잖아요. 그림 보니까 n부터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보다 이 RN이 다 클 수밖에 없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려놓고 뭔가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네. 네, 네,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음, 음, 네, 네. 네. 그다. 네. 네, 그래서 이해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RN을 어떻게 그려놓고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 이 식을 직관적으로 네, 네, 난 측면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을 RN에 그리는 표현은 방법을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RN 음, 뭐 RN을 이제 어, 네, 어쨌든 이제 표현 방법을 다르게 했지만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다, RN은. 어, 그래서 어쨌든 이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보다는 이 RN이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고 n부터 적분한 값보다는 이 RN이 무조건 작거나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때는 당연히 뭔가 요 값하고 요 값을 적분해서 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RN의 범위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 RN의 범위가 나오면 그러면 요 값이랑 이제 더 해가지고 이 근사값을 전체 이 S에 대한 근사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뭐 등호가 들어갔는데 등호가 왜 들어갔냐면 여기서는 뭐 만약에 이 예제에서는 열 번째 항까지라고 해서 n을 10으로 놓고 근사값 추정을 했지만 n이 어쨌든 n은 정확히 나름이니까 n이 무한대로 점점 가게 되면 이 사각형들의 그러니까 음, 무한대로 가게 되면 뭐 그러면 RN이라는 영역이 점점 작아질 거잖아요. 네, n을 뭐 무한대로 뭐 엄청 큰 값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값하고 이제 같아지게 돼요. 결국. 그러니까 얘는 이상적분이잖아요. 이상적분인 거는 이상적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상적분 저기 배웠으니까 값을 구간에서 뭐 n 플러스 1부터 t까지 구한 다음에 나중에 리미트 먹일 거잖아요. 이렇게 먹일 때 얘는 n부터 아니 t부터 무한대까지 분한 다음 리미트 먹일 거. 그러면 얘하고 같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n은 어떤 수로든 우리가 정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n을 진짜 무한대랑 가까운 큰 값으로 하게 되면 이 두 값의 차이는 비- 그냥 같아진다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도 같아지는 함수가 존재를 할 거고 이상적분을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 등호다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됩니다. 네. 네,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네, 안에만 그냥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n이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11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하면 되고, 얘는 이제 10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을 하면 됐어요. 그래서 11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을 해보니까 이게 나왔고,
무한대까지 이상적분 해보니까 200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아래는 이 사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더해주면 그러면 이제 S의 추정값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양변에 더해주면. 네네. 그렇게 이제 뭔가 S를 뭐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RN의 범위를 구해서.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판정법인데, 비교 판정법의 아이디어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급수를 이용해서 급수를 비교. 이거는 뭐 개념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이거죠. 뭔가 급수가 아니고 AN이라는 아니 급수가 뭐 이런 제 이런 뭐 A라는 급수가 있고 B라는 급수가 있을 때 얘의 급수 모두 이제 양항급수로 갈 때. 그러니까 급수의 모든 항이 이제 양수라는 것을 뜻해요. 양항급수는. 그래서 그런 급수가 두 개 있을 때 이 B라는 급수가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B라는 급수는 일단은 수렴을 하는데 모든 n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B라는 급수는 수렴을 하는데 모든 n에 대해서 이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급수도 수렴을 한다. 이거 당연하겠죠. 얘보다 이제 그러면 얘 급수가 얘보다는 더 클 거 아니에요. 모든 n에서 이 bn이 더 커버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an도 수렴을 하겠죠. 반대로 얘가 발산을 하고 그리고 모든 n에 대해서 an이 얘보다 크게 되면 당연히 얘도 a, a라는 급수는 발산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 급수를 문제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여라 라고 나오면 뭔가 급수 이 식을 보고 뭔가 음, 뭐 식을 좀 더 간단한 식을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뭔가 이거를 이제 AN이라고 하면 뭔가 BN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BN을 정해놓고 이 BN은 무조건 AN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는 BN을 우리가 식을 세워놓고 이 BN이 수렴함을 보이면 당연히 얘도 수렴함을 보여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한 식으로 뭔가 BN을 생각을 해서 BN의 수렴함을 보여서 얘도 수렴함을 보게 됐지. 네, 그렇게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직접 비교 판정법은. 그래서 보면 그냥 이거는 이제 분모에 n이 있으니까 그리고 n은 점점 양수로 커지고 있으니까 그냥 n 플러스 5를 bn으로 잡으면 어쨌든 얘가 an이라고 한다면 an은 bn보다는 모든 n에서 다 작을 거라는 거죠. 이 n보다 2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 더 클 거잖아요. 모든 n에서. 그래서 bn을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네. 아닌데. 그러면 n분의 5는 이 극수는 발산하지 않나요? p급수잖아요. p급수인데 p가 1인 급수인데 그러면 발산하는데 음,
잡으면 안 되고,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은 3, 그냥 얘네 꼭 잡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얘네 세제곱 잡아버리면 될 것 같지 않나요? n 세제곱으로 하면은 bn이 더 작, 작은 거 아니에요? 더 bn이 아, 더 작은 거 아니에요? 비행이 더 작은. 네. n 제곱 n 앞에 얘기 제곱으로 중에 잡아요. n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있긴 있었어요. n 제곱, 아, 아, 제가 n분의 5로 잡았죠, 지금. 뭐, n 제곱으로 잡아야 돼. 네네. n 제곱분의 5로 잡아버리면 될 것 같아, 그냥. 그러면 n 제곱보다는 2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 더 크니까 분모가 얘가 더 커져 버리니까 전체 이 a는 얘보다 작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급수만 수렴하게 수렴하는지 검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p가 2인 p급수니까 p급수는 이제 지수가 1보다 크기만 하면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수렴이에요. 수렴. p급수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 뭔가 수렴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이제 식을 간단하게 바꿔서 얘의 수렴함을 보이든가 뭐 얘의 발산함을 보이든가 해서 네 그렇게 검증하는 방식이 직접 비교 판정법이에요. 오, 네. 꼭 뭔가 이제 비엔을 잡았는데 뭐 비엔을 뭐 잡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뭐 비엔을 뭐 이렇게 뭐 잡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뭐 n 특정 k 이하에서는 얘가 클 수도 있겠죠. 얘가 그렇지만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수 이상에서만 특정 n 이상에서만 얘가 수렴을 하면 얘도 수렴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 얘는 어쨌든 상수니까 k가 딱 정해져 버리면 그러면 어쨌든 n은 1부터 k까지 그냥 더한 값도 특정 이제 실수일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수렴함을 보이는 것은 k 이상에서의 수렴함을 보이는 거지만 어쨌든 k 이하에서는 그냥 뭐 다 더해버리면 실수일 거 아니냐. k 이상에서 수렴하는 건 이걸로 보였으니까 그러면 얘도 수렴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판정법은 적당한 뭔가 비엔을 잡을 때 그 비엔이 모든 n에 대해서 뭐 얘보다 뭐 크거나 같거나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 아니다. 여기는 모든 n에 대해서라고 했지만 그냥 특정 뭐 k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 수 이상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면 된다. 음. 그래서 이것 근데 이것 위에는 좀 헷갈리네요. 그러면 뭔가 네. 그 어, 뭔가 얘는 이, 요 정의에 의하면은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요게 요 조건이 수렴 아 저기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네, 이런 그래프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 K 이후로는 어쨌든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한다 이런 뜻이라서.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네. 근데 저게 어떤 정리이기 때문에 어, 제 음,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정 K 이상에서만 뭐 이게 성립을 하면 이걸 쓸 수 있다라고 한 그 정리가 안 들어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감인데 뭔가 저희가 실수 범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뭔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뭔가 허수까지 복소수까지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적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라는 거는 사실 이게 뭐 특정 K의 K 이상에서만 이걸 성립하면 시적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어 라는 게 그게 뭔가 음, 진짜 모든 경우의 수에서 사실이라면 정리를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특정 뭐 n이 있다고 하자. 그럼 실수 범위에 실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정 n이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얘가 실수 집합이거든요. n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모든 n이 아니라 n보다 뭐 작은 이 n에 대하여 하여 이렇게 수렴하고 이렇게 수렴한다. 여기서 똑같이 요게 아니라 요거에 대하여 이렇게 썼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거는 뭔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은 범위를 초월하는 뭔가 뭐 복소수 범위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에서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엄밀하게 그거를 이제 저 배우는 엄밀한 뭐 증명까지 하면서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제 생각에는 뭐 해석학개론이나 실해석학이나 이런 데서 엄밀하게 배울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배우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다룰 때는 생각해 봐도 실수 범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꼭 모든 N에서만 이런 조건이 성립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진짜 K가 있어서 K 이상에서만 이게 성립을 하면 그 이게 실수라고 한다면 그럼 그러니까 K가 뭐 실수가 아니라 얘 K는 정수일 거잖아요. 얘 급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급수는 정수잖아요. 1, 2, 3, 4. 그럼 얘는 정수일 텐데 얘는 이제 정수일 텐데 그 얘 정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A M부터 플러스 점점점 AK까지 더하면 얘도 이제 실수일 거 아니냐. 얘도 뭐 어? 얘도 뭐 이제 얘도 실수일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를 뭔가 실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급수가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모든 애에 대해서 성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조건이 붙어져. 그러니까 조건을 좀 약화시켜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인덱스가 정수로 돼 있고 급수의 각 항은 모두 실수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조금 조건을 약화시켜도 직접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다. 분명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근데 뭔가 좀 더 뭐 범위를 넓힐 때, 뭐 인덱스가 뭐 예를 들어서 n이 아니고, 뭐 아니면은 급수의 각 칸이 실수가 아니거나 실수 범위를 벗어나는 소수이거나 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경우에는 뭔가 모든 n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지 직접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거나 뭐 그런 게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제 감으로는 저도 뭐, 네, 직접 그런 공부를 해보지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급수의 각 항이 실수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n이라는 인덱스가 정수로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약화시켜도 된다. 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논리의 하자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것도 네. 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n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특정 수 이상에서만 만족해도 된다면 사실 이 식에 대한 비엔을 k분의 1로 써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그 ln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밑이 2니까 2점 몇몇일 텐데, k가 뭐 3부터는 이 lnk가 1보다 클 거잖아요. 그러면 k가 3 이상일 때부터는 이 bn이 어, k가 3 이상일 때는 an이 이제 bn보다 큰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bn은 이제 p가 1인 p급수잖아요. 얘는 발산한단 말이죠.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발산하는 거죠. 네. 그렇게 꼭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할 필요 없이 이렇게 실수 범위에서 뭔가를 다루고자 할 때는 그냥 대충 이런 경우에는 3 이상으로 k를 정해놓고 직접 비교 판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에 극한 비교 판정. 네. 여기까지 할까요? 어,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기까지는 다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좀 많이 못 나가긴 했지만 어차피 뭐 여기가 시간에 제약이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